UFC 단 2경기만에 챔피언을 차지하고 매번 신기에 가까운 플레이로 미들급을 초토화시켜버린 앤더슨 실바. 빅토 벨포트를 앞차기 KO로 박살내던 무렵 겨우 사전에 전적을 가진 신예 선수가 나타났으니 바로 NCAA 디비전 1의 올 아메리칸 출신인 크리스 와이드먼입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연승을 쌓아 올린 와이드먼은 단숨에 타이틀 도전권까지 획득하지만 당시 그가 실바에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솔직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는데요. 그 정도로 초절정의 기량을 내뿜고 있던 실바에게 진짜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앤더슨 실바 3부작 그 마지막 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 차도르와 함께 격투기 선수 키우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차도르 패스는 시청자분들과 한 격투기 선수를 후원하고 최고의 선수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를 UFC 선수로 키우는 것이겠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는 후원자 독점 컨텐츠부터 오프라인 팬미팅 그리고 다양한 굿즈까지 참 재미있는 혜택들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도르 채널 이름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UFC 데뷔 첫 해 만에 3연승을 질주한 다음 데미안 마이야를 가뿐하게 꺾어내고 얼마 뒤 마크 무뇨즈마저 잡아내면서 앤더슨 실바의 다음 상대로 지목된 크리스 와이드먼. 그러나 탄탄한 기량에 비해 와이드먼을 향한 팬들의 기대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분명 실바의 유일한 약점인 테이크다운 방어를 파고들 수 있고 신체 조건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승산이 있었으나 라이트 헤비급 선수마저 가지고 놀던 실바가 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실바의 승리는 당연하고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만 기대하던 상황. 그러나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으니 바로 앤더슨 실바 역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날고 기는 선수들을 모조리 박살내자 자신과 마찬가지로 체급을 완전히 정리해버린 GSP나 존 존스와의 스페셜 매치만을 기다리고 있던 실바. 마침 브록 레스너라는 슈퍼스타가 떠난 상황에서 UFC 역시 빅 이벤트가 필요했고 앤더슨 실바만이 레스너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었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실바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한 이때 와이드먼의 단단한 주먹에 실바가 KO 당하고 맙니다. 바로 보시죠. 평소 카운터 감각과 신체 조건의 우위를 바탕으로 거리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진 다음 상대가 들어오는 순간 빈틈을 공략하던 실바였으나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진 와이드먼은 굳이 위험한 거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점수를 따낼 수 있었고 거기에 테이크다운까지 더해지니 주도권을 와이드먼이 쥐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회를 만들기 위해 무리해서 도발을 걸던 중 생각보다 먼 거리에서 날아오던 주먹에 노출되면서 오랫동안 지켜오던 연승 행진에 뜬금없이 막을 내려버린 앤더슨 실바. 객관적인 기량이나 상성을 떠나 당시 실바의 패배는 UFC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도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최고의 충격을 남겼는데요. 이 여파가 어느 정도였냐면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경기 당시 앤더슨 실바의 표정을 분석한다거나 와이드먼의 배경인 심리학 학사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언급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격투기 팬들은 이번 경기가 조작이 아니었냐는 이런 의혹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 실바가 순수하게 실력에서 밀렸다기보단 방심을 했다거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패배했다고 많이들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 GSP가 맷세라에게 패배했듯이 어쩌다 발생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과 당연히 실바라면 다시 날아오를 것이라는 팬들의 기대 속에 와이드먼과의 2차전이 성사되지만 이번에는 더욱 끔찍한 형태로 마무리되면서 투신 앤더슨 실바의 아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사실 실바의 패배는 세대 교체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MMA에 대한 공식이 체계화되면서 더 이상 한 분야가 아닌 모든 영역을 잘 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고 선수들의 사이즈까지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자 비로소 MMA의 또 다른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결국 격투기 2세대 격인 앤더슨 실바마저 시대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와이드먼과의 시합에서 40대를 목전에 둔 실바였기에 어떻게 보면 그의 패배가 좀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하여 2연패에 충격을 남긴 채 다리 부상의 회복을 위해 긴 휴식기에 들어간 앤더슨 실바. UFC의 은퇴 권유에도 불구하고 재기를 결심한 그는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오랫동안 쉬고 있던 닉 디아즈와 복귀전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바는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요. 디아즈의 기상천외한 도발을 무시하고 평점심을 유지하던 실바는 현란한 영춘권 동작과 함께 디아즈의 펀치 연타를 받아치고 이따금씩 템포를 끌어올리며 영리하게 점수를 쌓아갑니다. 그렇게 거친 공세를 기술력으로 상쇄시키며 판정 승리에 성공한 앤더슨 실바. 판정 결과를 듣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에서 그동안의 심적 고통을 단 한 번에 토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실바는 다시 한번 격투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는데요. 다름 아닌 불법 약물인 스테로이드와 항불안제 사용이 적발되면서 38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1년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복귀전을 그릇된 행동으로 날려버리고 그동안의 명성과 업적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실바였는데요. 이 사이 UFC 미들급은 루크 라콜드와 크리스 와이더먼 같은 신은 강자들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고 극강의 챔피언이었던 실바의 존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40대에 접어든 실바는 마이클 비스핑을 상대로 재기전을 가지는데요. 이 시합에서 비스핑은 실바를 상대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본적인 파이팅 스타일이 앞손으로 시작해서 앞손으로 끝날 정도로 원거리 견제부터 뒷손을 맞추기 위한 셋업까지 앞손 활용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비스핑. 확실한 기회가 아니라면 좀처럼 위험한 거리로 들어가지 않는 그는 상대의 공격을 이용하는 실바에게 있어 굉장히 까다로운 타입이었습니다.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케이지를 등지는 도발까지 시전하지만 안정적으로 원거리 견제만 날려주는 비스핑. 공격적으로 임하다가 카운터를 얻어맞자 들어갈 듯 들어가지 않는 포인트 운영이 재개되고 끝까지 말려들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합니다. 그러던 이때 비스핑의 마우스피스가 빠지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아직 라운드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느닷없이 허브딘 주심에게 소리치던 사이 그림 같은 플라잉 니킥이 정통으로 장렬하고 이대로 경기가 끝났다고 실바가 착각하면서 케이지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틈의 데미지를 회복하는 비스핑. 로블로마저 베테랑 비스핑에게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재충전에 성공한 비스핑이 컨디션을 끌어올리자 잃었던 점수를 만회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5라운드 상대를 피투성이로 만들었으나 좀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실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보지만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비스핑이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극한의 포인트 운영을 지속한 끝에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사실 관점에 따라서는 실바의 승리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실바의 입장에서는 3라운드가 끝나고 시간을 좀 허비한 것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도약을 위해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면서 17연승 이후 3패 1 노 콘테스트라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버린 실바. 사실상 타이틀 전선에서 완전히 멀어졌음에도 그의 격투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UFC 200을 고작 3일 앞둔 시점에서 존 존스의 대체 선수로 출전한 것인데요. 심지어 그의 상대는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인 다니엘 코미어. 분명 전성기 시절의 실바였더라도 승산이 제로에 가까운 시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코미어의 레슬링에 무너지기는 했지만 남다른 희생정신과 투지를 불사르며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낸 실바. 비록 4년이 넘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상위권 랭킹을 유지하던 그는 결코 만만치 않은 데릭 브런슨을 상대로 연패 끊기에 도전합니다. 완력을 활용한 레슬링과 터프한 돌진이 주 무기이지만 실바의 카운터를 경계하며 신중하게 출발하는 브런슨. 이렇다 할 접점 없이 대치 상황을 유지하던 두 사람은 간헐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느린 템포를 가져가고 두 선수 모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다소 지루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타가 없는 실바. 마찬가지로 그래플링 싸움에서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브런슨. 실바답게 화려한 몸놀림을 보여주지만 과거처럼 날카로운 공격들을 꽂아넣지 못하고 브런슨 역시 테이크다운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어느 선수 하나 앞서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열을 가리지 못한 채로 두 사람은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판정하기가 상당히 난감했을 이 경기의 승자는 놀랍게도 앤더슨 실바였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결과였지만 마침내 연패의 사슬을 끊어낸 실바. 드디어 기나긴 악몽에서 벗어난 그는 얼마 뒤 켈빈 가스텔럼과의 매치가 성사되고 이 시합이 메인 이벤트로 배정되면서 큰 기대를 모읍니다. 그렇게 마지막 불꽃을 위해 달리던 무렵 실바는 다시 한번 팬들의 뒤통수를 후려버리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불법 약물 사용. 그는 가스텔럼과의 경기를 보름 앞둔 상황에서 디아즈전에 이어 또다시 약물 검출에 걸리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우사다로부터 또다시 1년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나마 고의적인 투여는 아니고 오염된 보충제로 인해서 약물에 검출된 것이라고 인정이 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레전드라고 부르기엔 좀 민망한 상황이 오고 말았죠. 하루게 다르게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시기에서 그는 오랫동안 전장을 이탈하게 되고 그 사이 UFC 미들급은 와이드먼과 락홀드의 시대를 지나 또 다른 신예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성기 시절의 실바와 꼭 닮은 신성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있었는데요. 천재적인 타격 감각으로 UFC 사전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그는 기량이나 스타일을 봤을 때 실바의 바통을 이어받기에 적합했습니다. 때마침 자격 정지 기간이 풀리면서 아데사냐를 상대로 2년 만에 복귀전을 가지게 된 실바. 사실 뚜렷한 명분보다는 아데사냐를 띄워주기 위한 시합이지만 각각 신구 세대를 대표하는 타격가로서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고 두 사람은 그래플링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타격 기술들을 모조리 쏟아냅니다. 카운터에 경계심을 심어주며 압박하는 실바, 그리고 실바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적절하게 끊어주는 아데사냐. 일방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두 선수는 마치 액션 영화의 장면처럼 합을 짠 듯한 공반전을 펼치고 인류 타격가의 수싸움이란 무엇인지 멋스럽게 보여줍니다. 자신보다 무려 14살이 어린 신예에게 위용을 과시하는 실바. 그런 베테랑의 노련함에 말려들지 않는 아데사냐. 데미지와 유효타에서 아데사냐가 우위를 지키는 가운데 실바 역시 뛰어난 퍼포먼스로 화답하고 굳이 승패의 의미가 없는 명승부를 연출해내면서 3라운드를 마칩니다. 비록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케이지를 내려온 실바. 더 이상 보여줄 게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의 격투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아직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 만에 케이지에 오른 실바는 이제야 각성하기 시작한 제라드 캐노니어를 만나는데요. 초반부터 반박자씩 느린 움직임으로 답답한 경기를 치르던 그는 로우킥 한 방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1라운드를 넘기지 못합니다. 순발력과 동체 시력이 강점인 만큼 노쇠화로 인한 기량 저하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실바. 어느덧 만 45세에 접어든 그는 언제 은퇴를 선언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지켜오던 랭커의 자리에서도 빠지게 된 실바는 2020년 10월 메인 이벤트에 출전하여 유라이어 홀을 상대하고 4라운드 TKO로 패배하자 결국 은퇴를 선언하는데요. 2012년 스테판 보너전의 승리 이후 8년 동안 실바가 거둔 전적은 겨우 1승 7패 1 노 콘테스트. 직전까지 33승 4패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실바의 말년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3년간의 격투기 커리어를 마감하고 UFC를 떠나게 된 앤더슨 실바. 타단체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춘 그는 돌연 훌리오 세자르 차베즈 주니어와의 경기를 통해 링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실바는 복싱 챔피언 출신의 선수를 상대로도 기가 막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MMA 시절과 매우 흡사한 스타일로 나타나 지극히 자유로운 복싱을 구사하던 실바는 전문 복서를 상대로도 천재적인 타격 감각을 과시하고 경력부터 나이까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복싱 선수를 복싱으로 제압했다는 대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격투기 대신 복싱을 했더라도 분명히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 것 같은 앤더슨 실바. 얼마 뒤 티토 오티즈와의 복싱 경기를 치르게 된 그는 귀찮다는 듯이 던진 단 한 번의 펀치로 오티즈를 박살내고 이제는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싸움을 즐기는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또 제이크 폴과의 이벤트 복싱 매치겠죠. 참 놀랍습니다. 어느덧 쉰을 바라보고 있는 앤더슨 실바인데 아직까지도 그의 여정에는 끝이 보이지 않네요. 만 45살의 세계 챔피언에 오른 조지 포먼처럼 앤더슨 실바도 어쩌면 또
또 세상을 깜짝 놀래켜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앤더슨 실바 특집 앤더슨 실바 3부작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더욱 재밌는 격투기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